교대급수 판정법이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승의 an을 곱했을 때 an a1-a2 더하기 a3-a4 더하기 a5-a6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값인데, 실질적으로 얘들을 a2랑 a3 그리고 a4랑 a5를 묶어서, 그리고 a6랑 a7까지 묶어서 계산을 해보면 앞에 마이너스 붙고 a2-a3 또 마이너스 a4-a5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되는데, 이 형태에서 만약에 a2가 더 크거나 또는 a4가 더 크거나 a6이 더 크거나 한다면 이 항은 양수, 또 이 항도 양수, 그리고 이 항도 양수가 되는데, 그럼 무조건 양수만 빼지게 되니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줄어들거나 그대로의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 그게 바로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유한한 값을 가진다는 말인데, 이것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올라가 있던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수렴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 a3이고 an이 a2니까 a2보다 an 플러스 1인 a3이 더 작거나 같은 때 유한하게 수렴한다. 이게 곧 수렴이다. 이것이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얘가 수렴한다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고, 교대급수에서 조건부 수렴은 절대 수렴하는 급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한다라는 것인데, 먼저 절대값 an, 이 절대값 an이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에다가 시그마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이 값, 이것을 절대값 an이라고 한다. 얘가 절대값 an이 이 위에 있는 이 값이고, 그리고 이 an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다 더한 값,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 an. 그리고 이때 절대값 an이 수렴할 때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다 더한 값이 수렴할 때 절대 수렴한다고 하고, 절대값이 발산하거나 그리고 절대값이 발산하고 an의 모든 합이 수렴하면 조건부 수렴, 절대값 an의 모든 것을 다 더했을 때 발산, 그리고 an이 발산할 때는 그냥 발산, 그리고 절대값이 an을 다 더했을 때 수렴하는데 an만 다 더했더니 발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정의가 세워지는데,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먼저 1번에서 수렴과 수렴하면 절대 수렴한다 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부 수렴에 대한 내용인데, 절대 수렴하는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한다라는 것이 절대값이 수렴하니까 an 다 더한 것도 수렴하다 라는 건데, 4번에서 절대값이 수렴하면 근데 an이 발산하니까 이 두 가지의 결과는 불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절대값이 수렴하면 발산은 불가능하니까 수렴만 남겠지. 즉 절대값이 수렴하면 절대 수렴한다라는 말이 2번에서 성립한다는 말이고, 이 2번에 성립하려면은 왜 절대값은 수렴하는데 절대값이 아닌 애들을 다 더한 발산인 경우는 불가능하냐면, 4번의 증명에서와 같이 내용을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an의 절대값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고, 그리고 그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 사이에 있다 라는 이
식에서 얘는 성립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 첫 번째 비교 부분에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더해주고 얘한테도 더해주고 얘한테도 더해줄 때 각각의 변에다 다 더해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이 되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절대값의 2가 되는데 이 형태에서 이 절대 수렴하는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거는 절대값을 다 더했을 때 수렴한다는 소린데 그러면 이 절대값 an이 수렴했을 때 그럼 얘 똑같이 절대값 an이니까 얘도 두 개를 곱해도 어쨌든 수렴하는 거고 일 때 그러면 이 모르는 이 미지의 an이 어떤 수이냐가 중요하지. 만약에 그러니까 얘를 세모라고 하면 세모 더하기 이 수렴하는 것 수렴은 수렴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세모는 수렴해야 이 조건이 성립하는데 만약에 얘가 수렴이 아닌 이 삼각형이 수렴이 아닌 발산인 형태를 취하면 수렴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 세모는 무조건 수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수렴인데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가 발산이 될 수는 없으니까 처음 식에서 an은 절대값 an은 발산하는데 절대값 an은 수렴하는데 an 다 더한 값은 세모는 삼각형은 발산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 4번은 증명이 된 거야. 이것 때문에. 불가능한 거야.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정의를 내려버리면 1번을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왜냐? 1번에서 절대 수렴하는 급수 n은 수렴한다. 그러니까 4번이 불가능하면 1번이 수렴과 수렴이니까 절대 수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절대값 a이 수렴하는데 발산은 아니니까 당연히 수렴은 그냥 수렴하겠지. 여기에 있는 수렴 값 삼각형이 수렴인 것처럼 그럼 1번도 증명이 됐어. 그러면 절대값 an이 발산일 경우에는 어떻겠느냐라는 건데 수렴이 아닌 경우가 발산이니까 2번이나 3번 둘 중 하나겠지? 이걸 볼 때 시그마 an이 발산 그리고 시그마 an이 수렴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써보면 자, 2번에서 이 발산과 수렴은 조건부 수렴이다 라는 이 2번을 보면 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은 발산 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 아까 전에 수렴은 다 끝났어. 이제 발산할 때만 보면 돼. 발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항에다가 절대값을 붙였던 것을 다 더한 것은 발산이 되는 거고 그냥 모든 an을 절대값 붙이지 않고 그대로 다 더했더니 수렴한다라는 말은 이 an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값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의미한다. 값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발산으로 변했겠지. 라는 말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이교 판정법이라든가 비판정법이라든가 어, 그런 적분 판정법 이런 것들 다 할 때 가장 먼저 세우는 조건이 뭐냐면 양한급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여기서 양한급수가 나왔냐? 양한급수라는 건 어떤 걸 만족시키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뭐랑 같냐면 A1의 절대값 더하기 A2의 절대값 더하기 A3의 절대값 더하기 A4의 절대값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 그거랑 같냐 틀리냐 했을 때 같다라는 거지.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이 A1, A2, A3, A4, A5 이렇게 무한대로 더하는 것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고 다 모든 항에다 절대값 취해가지고 다 더한 값은 그냥 아까 했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을 다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같다라는 건 뭐야? an 그러니까 an 다 더한 것과 a 절대값 n 다 더하는 값이 같다라는 거를 양한급수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양한급수가 조건이었던 거야. 근데 이 교대급수 같은 경우에는 양한급수가 아닌 거지. 이 A1, A2, A3, A4가 다 양수가 아니라는 소리인 거니까. 양한급수가 아닌 거지. 이 조건부 수렴일 경우에 그 모든 적분 판정법, 모호 판정법들은 다 양한급수였는데 얘네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을 AN이 절대값을 씌우면 값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양한급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절대값 AN이 발산하고 AN은 수렴할 때는 우리는 조건부 수렴이라고 한다. 조건부 수렴이라는 두 번째 2번 방식이 결과로 조건부 수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조건부 수렴일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아 조건부 수렴이구나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1승 an에서 an 더하기 1이 a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하고 작거나 같지 않으면 발산한다 해서 끝내면 돼.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이 거기서 끝나. 그런데 절대값 an이 발산하고 그냥 an 다 더한 것도 발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발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3번까지도 정의가 완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래서 저기 적용을 시키기 전에 먼저 이 조건부 수렴일 때 어떻게 값을 정의를 내리는지 실제 값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조건부 수렴 그러니까 절대값 an이 발산이고 그냥 an 다 더했을 때가 수렴일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때 조건부 수렴이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분의 1을 더할 때 얘는 지금 조건부 수렴으로 나타나는 교대급수이자 도화급수인 n분의 1을 다 더하니까 조화급수인데 그럼 이때 이 조건부 수렴을 풀기 위해서는 나와 있는 an 더하기 1이 an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 작거나 같지 않으면 발산이니까 an 플러스 1 뭐냐면 n분의 n 더하기 1분의 1과 an이니까 n분의 1에서 작거나 같은지 작은지 알아보는 거야. 근데 작거나 같나? 숫자를 대입해보면 2 넣으면 3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크지? 또 3 넣으면 4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면은 무조건 an이 다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성립을 한다. 얘가 성립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 이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4 a 마이너스 a5에서 다 양수
양수로 다 빼주니까 결국 발산화 절대 안 하겠지. 무조건 수렴하겠지. 유한하겠지. 그럼 얘는 그냥 조건부 수렴으로 해서 찾아봤더니 아 수렴하는구나 하고 끝내면 돼. 얘는 그냥 수렴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를 정의를 내리면 자 교대급수 판정법 구하는 절차 첫 번째 교대급수처럼 보이는 시그마 AN 시그마 AN이란 시그마 AN 그러니까 아까 봤던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긴 숫자를 뭐 발견을 했다 라고 했을 때 발산 판정법을 먼저 사용해. 발산 판정법 사용하면은 발산 판정법은 어떻게 쓰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0이냐 아니냐 이걸 볼 때 0이 아니면 발산한다 를 보고 0이면 그냥 모른다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모른다 이게 바로 발산 판정법인데 이 발산 판정법을 사용했을 때 an이 결국 0이 아니면 발산이네 프린트 발산 하고 넘어가 끝내 그냥 발산인 거야 근데 발산이 아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그냥 0 이다 그러면 모르는 거지 발산인지 아닌지 모름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두 번째 방법 그럼 절대값 an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인테그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을 다 더한 값인데 이 값이 수렴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판단을 먼저 해 그러면 얘를 수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지? 근데 이 절대값 an이 수렴을 하면은 절대 수렴을 하는 거고 1번에 있는 1번이 여기에 절대값 an이 수렴한다 라는 값이 나오면 그냥 절대 수렴하는 거야 이 시점에서 그리고 끝내 절대 수렴한다 하고 근데 이게 발산이다 근데 이게 발산이면 조건부 수렴이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 발산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아까 4번은 절대 안 된다 했으니까 수렴하면 그냥 나머지 있는 결론이 절대값 an이 수렴할 때 발산이라는 방법은 불가능하니까 수렴할 때는 그냥 수렴의 결과밖에 없고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절대 수렴으로 빠져서 그냥 절대 수렴을 한다 하고 끝내면 돼. 근데 이 an이 발산하게 되면은 2번 또는 3번이겠지. 발산했을 때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그러면 조건부 수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할 때 여기서 또 한번 보면은 an 플러스 1 여기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거를 보면은 3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an이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그냥 수렴하는 거고 그러면 2번이 성립돼서 조건부 수렴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근데 발산해버리면 an 플러스 1이 더 커버리면 그냥 3번인 거지. 발산인데 발산이라서 그냥 발산이다. 해서 마무리 짓는 거지. 아까 여기 절대값이 a 수렴한다 해서 절대 수렴인데 그게 아닌 발산을 해버리면 2번, 3번인데 수렴이 아니니까 발산하는 거 그럼 발산이다. 해서 이 과정을 거치면 이 발산 판정법을 사용하는 1번 방식과 절대값 an이 수렴한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두 번째 그리고 조건부 수렴인지 아닌지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볼 때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판단하면 끝!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문제를 풀 수 있다.